안녕하세요. 저는 개와 고양이의 영양학을 공부하는 수의사 조우재입니다. 고양이가 과일과 채소 너무 좋아합니다. 귤, 야채, 유채, 시금치, 배추 웬만한 건 가리지 않고 먹는데 아삭아삭 씹어 먹는 모습이 귀여워서 위험하다는 과일만 피해서 주면서도 계속 이렇게 과일과 채소를 먹여도 될지 모르겠어요. 위험하다고 알려진 것은 잘 피해주고 있으시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먹여서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지수에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 정상 칼로리의 10% 이내, 새끼손가락 한 2마디 정도, 그 정도 이내에서 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과량 섭식만 조심하십시오. 혈액검사 결과가 지금까지 먹여왔던 것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건데요. 거기상에 큰 문제가 없다라면 그 식단을 크게 바꾸지 않고 고애한테는 그 식단이 맞는 거니까 계속 먹이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주기적으로 정기검진은 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급여는 10g 정도로 소량씩 주고 있어요가 전체 통합이 10g인지 아니면 호박 10g, 사과 10g, 배 10g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각각의 10g이면 상당히 많은 열량을 함유하고 있을 것 같고요. 전체 먹는 거에 일일 급여하는 것이 전체 10g이라고 하더라도 좀 많은 양일 것 같아요. 흰자하고 노른자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이 상당히 풍부하지만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소화되지 않은 아미노산으로 인해서 좀 변의 냄새가 아주 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란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이제 성분이 있는데 날 계란의 흰자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먹는 먹거리 내에서 바이오틴이라고 하는 필수 성분을 화학적으로 변형시켜서 장기간 먹이게 되면 바이오틴 결핍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주려면 완전히 삶아서 주길 원하고요. 고구마 같은 경우는 변을 잘 잡아줄 수도 있지만 당 수치를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7개월이라서 크게 문제는 안 될 텐데 혹시라도 요거 보시고서 고구마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 고양이한테도 줄까? 라고 한다면 노령묘를 키우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피해야 될 식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호박 같은 경우도 열량이 상당히 되고요. 흰 쌀밥이라든가 국수 같은 것들은 탄수화물 소스로 많이 되어 있고요. 전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푹 삶아서 주지 않으면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좀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배, 사과, 홍시까지 여기까지는 이점이 있죠. 배나 사과나 홍시가 같이 들어가 있는 바이타민 C라든가 바이타민 E라든가 이런 항산화 성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사과씨 같은 거 잘못 먹으면 시아나 계열의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중독성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홍시 같은 경우는 줬었을 때 진짜 위험할 수가 있는 게 먹이다가 씨앗까지 같이 먹이게 되면 나중에 내시경으로 수의사들이 빼기 되게 어렵습니다. 수의사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 먹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 사람 음식을 공유하자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양제 같은 경우는 이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영양제를 2-3가지 정도 추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양제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고양이들한테는 항산화제 함량이 되어 있는 종합 비타민제라든가 관절 영양제라든가 피모 쪽에 도움이 되는 피부 영양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요. 현재 어디가 아프지가 않은데 괜히 영양제를 급여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한 면이 있고요. 동물용 영양제를 먹여서 과량 섭취까지 먹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또 함량을 많이 늘리질 않기 때문에 일일 권장량 이내에서 먹이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고요. 사람이 먹는 걸 먹인다라고 했었을 때 대부분 한 타블렛이라든가 2타블렛 잘못 먹이게 되면 어떤 특정한 영양소는 과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사료 권장 섭취량 같은 경우는 각 사료 회사에서 뚱뚱한 고양이 혹은 날씬한 고양이, 보통 고양이에 따르게 권장 급여량이 사료 뒷면에 테이블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서 권장 섭취량에 맞게끔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게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해외에서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서 개발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대표적인 거로 프랑스 회사의 질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제 회사도 있고, 그리고
트립토판의 함량을 높인 그런 이제 영양제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되는 제품들이 몇 개 안 돼서 그런 거지 심신 완화에 도움이 되는 허브 추출물로 하는 것들 그리고 영양제로 된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글을 남기신 의도는 모르겠는데 생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양이한테 하부요로기계 질환을 일으킨다. 영양제를 먹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이분이 생각일 뿐이고요. 내피셜이라고 하죠. 영양제를 먹여서 결석 슬러지를 유발시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결석 슬러지의 원인이 환경 풍부화가 안 돼서 그렇고 스트레스에 기인이 된다. 그리고 물을 너무 많이 먹질 않아서 여기에 기인된다 라고 하는 것은 역학조사로 인해서 이미 수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 영양제가 나오지가 않겠죠. 그리고 상술이 많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광고를 하겠죠. 우리는 이러이러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서 애들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라고서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걸 믿고서 사는 고객분들도 있고 연구 결과를 신뢰하고서 그 영양제라든가 아니면 기능성 영양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술이 너무 많이 있는 거는 B2C 시장에 있는 이제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는 있을 수는 있지만 질병 치유에 도움이 되거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은 상술로 하게 됐었을 때는 전문가를 설득시키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사료 잘 먹는다면 오히려 영양제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사료 잘 먹고 그 사료가 훌륭한 레시피에 그 애한테 적합했었을 때 맞는 거고요. 혹은 어디가 부족하거나 이랬었을 때는 그 영양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항상 반대쪽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레날 사료를 말씀드렸는데 올려주는 것과 내려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제 올려주는 영양소 같은 경우는 좀 드물죠. 내려주는 영양소가 더 많이 있죠. 단백질 함량을 최소치로 내려주고 인해 함량을 0.2에서 0.1까지 어떤 회사는 0.3까지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제한을 해주는 그 영양소가 AFCO 기준, 페디아프 기준으로 평생 먹여도 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극도로 제한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개체한테 먹였었을 때는 오히려 해롭겠죠. 특히 똥꼬발랄하게 움직이는 이런 키튼 애들한테 레날 사료를 장기간 급여한다. 제일 부적절한 조합입니다. 그래서 처방식은 병원에서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먹이는 것이 순서고요. 그 기간은 수의사들의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처방식이라고 해서 미리 아플 걸 대비해가지고 먹이면 오히려 도움이 되겠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고양이 먹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찍었는데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편집 과정을 거쳤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저런 먹거리에 관련된 궁금증들이 많이 있는데 가설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꼭 팩트를 확인해서 검증을 하는 절차를 밟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양이 영양학은 상당히 복잡하고 그리고 생각처럼 A는 B다, B는 C다 이런 단순한 식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양이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려면 먹거리에 대한 공부도 집사가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이냐는 보호자가 그 권리이자 의무로 그런 정보의 팩트를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 먹거리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전 진심으로 고양이들을 데리고서 평생 무지개 다리 건널 때까지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만 물러나가겠습니다. 안녕.